저는 무엇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에서 정말 눈에 띄었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허위 선동은 무서운 흉기다. 맞서 싸워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손상대TV의 방송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의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고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기 때문에. 왜냐? 그래야지만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정쟁에 우리 국민들이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이걸 우리만 알지 말고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선전선동, 그 허위선동의 문제점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왜겠습니까? 가장 지금 이것을 피해 겪고 있는 게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민주당 좌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편가른 건 대통령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편가른 게 누군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발작 증세를 보였던 언론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언론사가 어디냐? 바로 JTBC예요. 어제 제목 보세요. 가짜뉴스는 흉기 집중하래. 새 통일 담론 발표했지만 이라고 말한 겁니다. 혼자 이런 보도 하더라고요. 혼자 이런 보도.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찔리면 범인이라고. 네, 찔리면 범인이라고. 저는 JTBC가 왜 이런 보도를 했는지 알겠지만 이 얘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우리는 목격했어요. JTBC가 그동안 어떤 보도를 해왔는지, 그런 보도 속에서 어떤 것들을 숨겨왔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진실들을 왜곡하고 어떤 것들을 숨겨왔는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바로 잡는 것이고 이들이 숨겼었던 진실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계속해서 선전선동을 이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전선동 과정 속에서 이들이 놓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들은요, 기승전 김건희를 절대 놓지를 못해요. 끝까지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저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요?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을 악마화시켜서 어떻게 실제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실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까? 실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좌파들이 왜곡하고 숨겼던 진실들이 끌어올려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에, 이들의 의도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고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건 무엇이냐면 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방송을 할 때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세요. 준 PD, 왜 김건희를 옹호하냐? 김건희가 잘못했다라는 말씀들 하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도 잘못한 점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 잘못을 논함에 있어서도 시시비비는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실제 김건희 여사가 좌파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시시비비는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 이 좌파들의 의도에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들은 계속할 거예요. 기승전 김건희 여사라는 그 사건을 절대 놓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 사건 관련돼 가지고 뭘 끝냈다고요? 동일성 검증을 마쳤다고요. 뭐라는 겁니까? 실제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이 건넸던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몰카 촬영을 했었던 서울의 소리 영상과 대조까지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영상 속 과반과 일치하고 수사를 일단락 맺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 속 가방과 얼마나 일치를 하느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일치를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자,
기포도 똑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추에 붙여진 스티커도 똑같고요. 심지어 가방 옆에 있는 실밥도 똑같고요.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충전재까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조작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저는 좌파들한테 물어볼게요. 네? 파우치에 붙어있는 스티커도, 파우치에 붙어있는 기포도, 파우치에 붙어있는 실밥도, 파우치에 붙어있는 충전재도 이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내면 주세요. 만들어내면 그걸 제발 주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좌파들이 이와 관련돼서 선전선동했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실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죄가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제 검찰이 조만간에 마침표를 찍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좌파들은 절대 김건희 여사를 놓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들이 어제 어떤 보도를 하느냐? 일관되게 이런 보도를 합니다. 변수는 수사심의. JTBC예요. MBC. 수사심의 카드 꺼낼까? 자, 한결의 경향은 더 노골적입니다. 한결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원석 퇴임 전 수사심의 꾸릴 수도. 경향신문.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촉각.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한테 메시지 주는 거예요? 이원석한테 메시지 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 야, 그거 마침표 찍으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돼. 이거 놓는 순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원석한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마침표 찍지 말고 빨리 수사심의 꾸려라. 그리고 수사심의 꾸림에 있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변호사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왜냐? 실제 권익위가 배우자 재쟁 규정이 없다고 뭐와 관련돼서 청탁금지법 관련돼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실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이 마침표를 찍으려 그러니까 이 마침표를 누가 못 찍게 만드는 겁니까? 이원석한테 못 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수사심의 열어라. 수사심의 열어가지고 청탁금지법은 적용이 안 되니까 어떤 거? 변호사법 적용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하죠. 여러분들. 네? 지긋지긋하죠. 맨 처음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돼서 선전선동 그렇게 다 해놓고 그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이제 뭐라는 겁니까? 수사심의 열어서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변호사법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목소리 내는 겁니까? 이원석한테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원석한테 똑같이 목소리 내야죠. 이원석이 못하게 좌파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도록. 자, 그래서 뭐합니까? 과거 이원석이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 수사하겠다고요. 저는 그대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증거 나왔잖아요. 제가 어떤 증거 보여드렸죠? 실제 그와 관련돼가지고 다 똑같다. 스티커도 똑같고 기포도 똑같고 실밥도 똑같고 충전은 똑같다. 이거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법리 얘기했습니다. 법리 어떤 거 적용이 안 된다고요? 청탁금지법 적용 안 된다고요. 그럼 저는 말하는 겁니다. 이원석이 과거 말했던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 수사고요. 이원석이 그렇게 좋아하는 원칙에 따라서 마침표 찍으십시오. 저는 과연 이원석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마침표를 찍을지 안 찍을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와 관련돼서 또다시 논란을 만들지 안 만들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원석이 마침표 찍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절대 차기 검찰총장에게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찍어야 되겠습니까? 이원석 본인이 찍어야죠. 왜냐? 가장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가장 논란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책임은 이원석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도 마침표도 당연히 이원석이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에 따라? 이원석이 말했던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원석이 그렇게 좋아하는 원칙에 따라서. 저는 과연 이원석이 찍는지 안 찍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련의 사태로 지금 좌파들이 계속 뭐하고 있다고요?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하고 있다고요. 절대 김건희 여사를 안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전현입니다. 자, 분노하시죠? 실제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 관련돼가지고 전현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소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 해도 너무했기 때문에. 선을 심하게 넘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건 다른 게 없습니다. 전현희가 정말 권익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돼서 진상을 밝히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재발 방지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방통위를 향해서 그러면 안 되죠. 더 나아가 권익위를 향해서 그러면 안 되죠.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정치적 의도입니다. 뭐 하기 위해? 최고위원 되고 싶어서. 실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어지고 있고 전현희는 최고위원의 출사표로 던졌다고요. 자, 지금 표 차이를 보여드리면요.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제 5위가 당선권인데 5위인 이현주랑 0.02% 차이밖에 안 나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개딸들 호도해서 개딸들한테 표 받아가지고 최고위원 되겠다라는 게 바로 전현희의 생각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는 막말을 한 게 바로 전현희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전현희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또 얼토당토하는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실제 국민의힘이 전현희의 제명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제명 맞불 공방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어제 손상대 TV를 보신 분들은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시시비비를 알고 있어요. 송석준 의원이 전현희를 향해서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특검이 있다고요. 특검. 어떤 특검? 권익위를 향한 특검. 제목 보십시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권익위와 관련된 특검을 민주당이 발의했다라는 것을. 심지어 그 특검을 누가 발의했습니까? 전현희가 대표 발의했어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전현희가 얘기하는 권익위 간부도 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현희는 그 권익위 간부와 관련돼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얼마나 내로남불. 실제 권익위와 관련돼서 가장 부담감을 준 사람들이 누군데, 그리고 그런 권익위를 관련해서 실제 특검법까지 발의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 누가 누굴 향해서 손가락질하는지 정말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 전현희가 발의했던 권익위 특검 발의 연도가 언제입니까? 2024년 8월 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현희가 말을 했었던 그 권익위 간부 언제 사망했다고요? 권익위 간부 8월 8일 날 사망했습니다. 즉 시간 순서로 따지면 전현희가 권익위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에 그 권익위 간부가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시간 순서상에 따르더라도 정말 권익위한테 부담감을 준 사람들, 권익위를 향해서 목소리 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과 전현희다라는 말씀을 저는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경들을 모두 다 숨긴 채 그냥 오로지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하면서 어떻게든 전당대회에 있어서 개딸들 표봐보겠다는 게 바로 전현희와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좌파들한테 한 가지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어떤 물음표를 던지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좌파들이 말하는 그 권익위 간부가 어떤 사건도 담당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헬기 특혜와 관련돼서도 담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재명 헬기 특혜와 관련돼가지고 권익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와 관련돼서 실제 제재 대상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뭐 했습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 물타기라면서 오히려 권익위를 향해서 비판을 했어요. 실제 어느 정도로 비판을 했느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대변인 군단이 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면서 권익위를 향해 비판을 했다고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은요. 권익위와 관련돼서 모두 다 비판을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도 권익위 비판하고요. 이재명의 헬기 특혜와 관련돼서도 권익위를 비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어떤 걸 제안하느냐?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 내놨습니까? 특검법을 내놨어요. 어떤 특검법? 권익위와 관련된 특검법. 그런데 그 안에 누구만 담겨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재명 헬기 특혜와 관련돼서 누가 분노했다고요? 민주당이 분노했다고요. 그리고 권익위를 향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말을 할게요. 간단합니다. 특검에 이재명 헬기도 넣어요. 이재명 헬기. 맞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우리 시시비비 따져보자고. 시시비비. 지금 실제 전현희가 말하고 민주당이 말하는 그 권익위 간부가 어떤 사건 담당했다고요?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헬기 특혜도 담당했다고요. 근데 지금 좌파들은 뭐만 부각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헬기 사건을 숨긴 채 김건희 여사 사건만 부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시비비 따져보자고요.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재명 헬기와 관련돼서 가장 분노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럼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전현희가 대표 발의했던 이 권익위 특검법 안에 누구 넣자고요? 이재명 헬기 특혜도 넣자고요. 그러면 72비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네? 민주당 특검 좋아하잖아. 특검 좋아하니까 권익위를 향해서도 특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권익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돼가지고 진상을 밝히고 싶다라면, 그와 관련돼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다라면요, 이 특검법 안에 이재명 하나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헬기 특혜도 넣으세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시시비비 따질 수 있고 그들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음표 던지는 겁니다. 과연 민주당 좌파들이 자신들이 발의했던 특검법 안에 이재명 헬기 특혜를 넣을 수 있는지, 과연 이걸 넣을지 안 넣을지, 우리는 그걸 따라서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권익위 간부를 또다시 정쟁화시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들. 네, 이젠 김건희 여사를 통한 선전선동 적당히들 하십시오. 이제 그게 안 통한다.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왜곡하고 저들이 감춰놨던 진실들을 바로 잡고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역할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우시겠지만 뭔가 결과물이 안 나와서 짜증 나겠지만요. 우리 한번 끝까지 견뎌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기가 되게 유행이라고 해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목이 조금 칼칼하고 감기가 조금 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